설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 제3지대 개혁신당까지 한층 바빠진 정치권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시작한 국민의힘, 수도권을 중심으로 후보 재배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네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광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닷새간 공천 신청자를 면접합니다. 이 격전지부터 절차에 돌입해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이 마지막인 오는 16일과 17일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연휴 기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주로 들여다봤는데요. 이 면접을 앞두고 당보다 개별 지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후보를 추리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면접자 중 한 명의 후보를 선정하는 이 단수 공천 결과도 바로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면접이 진행 중인 서울에는 이 강남을과 중성동을 등 이 한 지역구에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몰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수도권 지역 후보 재배치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오전에는 이해운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 이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이 중성동을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공천 면접에 앞서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중성동을 등 이 중요 인력이 몰린 경우 이 재배치를 통해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 중요한 우리 인력들이 지원자들이 몰린 경우에는 좀 재배치 좀 해가지고 좀 굉장히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서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공관위원으로 참여하는 장동혁 사무총장도 후보 재배치의 경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곱셈 공천으로 이 기존 지역구와 새 지역구를 포함한 두 석 다 이길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은 면접 전 부적격 판정을 받고 반발한 김성태 전 의원과 관련해 이 공천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 당이 실시 중인 시스템 공천 과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여당보다 먼저 공천 일정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현역 하위 20% 통보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금 인적 쇄신 행보에 나섰다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는 일부 선배 중진급 예비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상 불출마를 당부하는 인적 쇄신 행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 의지가 강하고 이른바 올드보이 청산 의지도 있다며 이런 의지를 실행에 옮긴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르면 오늘부터 개별 통보될 현역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대 30% 감점 불이익을 받을 의원 규모는 31명에 이르는데요. 이 다음 주 월요일 본격적인 경선을 시작하기 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최후 통첩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입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발언을 둘러싸고 이른바 문명 갈등이 점화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이 도전장을 내민 서울 중성동 갑의 경우 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예정돼 있어 이 공관위가 다른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생각도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친명이든 친문이든 그거를 구분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이런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 비례정당 구성도 관심입니다. 이 비례대표 순번 등을 두고 범야권 정당 역시 만만치 않을 목소리를 낼 전망이라 이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네, 제3지대 빅텐트를 펼치는 데 성공한 개혁신당도 첫 회의를 열었는데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 언제 출범할지도 관심이죠. 네, 개혁신당은 오늘 오전 출범 뒤 처음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성부터 이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이 공천 심사의 열쇠를 쥔 공천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각각 물밑에서 공관위원장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공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낸 안은 좀 정무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각 정파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원칙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고. 구체적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거론되자 아직 언급된 바는 없지만 자신이 제시한 기준에는 부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전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일단 제안받은 일이 없고 현재는 공관위원장직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후 2시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4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인 출마 방식에 대해선 함께하게 될 인물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신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정당에 참여할지 관심이었지만 민주당은 그 가능성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